안녕하세요. 일단 질문 주신 내용들을 다는 하나하나씩 대답을 할 수가 없고 많이 질문 주신 거 위주로 정리를 조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았던 게 1등이 꽃집 창업 최저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꽃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이제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상권이나 위치 따라서 권리금, 보증금 이게 다 갭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고, 전부 다 비어져 있는 이제 공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인테리어 비용은 한 1,000만 원 정도면 다들 하시더라고요. 하고 이제 우리가 꽃집에서 기본적인 이제 냉장고 있어야겠죠. 그게 1200에서 1500 정도 사이즈 되는 게 한 400만 원 정도 해요. 새 거 기준으로. 근데 중고랑 또 별로 차이가 안 나서 보통 새 거를 많이 사시고, 그거랑 그 다음에 나머지 집기, 식물, 자재 이런 것들 구매해도 1,0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최소 2,000만 원 정도로 가능하시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음료 냉장고도 습도 조절이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 3, 40이면도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저로 한다고 하면 뭐 페인트 이런 거 다 셀프로 하고 딱 간판 달고 목 작업까지만 이제 맡기겠다 해가지고 냉장고도 저렴한 걸로 사고 이러면 1,000만 원 안으로도 뭐 오픈은 가능은 하겠죠. 근데 이게 어떤 자리 구하냐가 사실 제일 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이었던 자리다 이러면은 이제 철거 비용부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랑은 완전 또 달라지겠죠. 하고 플로리스트를 꿈꾸게 된 계기,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저는 꽃이 뭐 너무 좋아서 꽃집을 꼭 해야겠다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꿈이 있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남자친구가 꽃 사주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꽃 사주는 날에는 되게 또 기분 좋고 좋았어요. 그러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꽃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그 직장에 다니면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일단 너무 힘들고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게 플라워 레슨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월급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니까 한 달에 2, 30씩 이렇게 레슨비로 쓰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같이 할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혼자 하게 됐고, 근데 그걸 하면서도 꽃집을 해야겠다 생각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러다가 남자친구랑 캐나다 이제 여행을 갔는데, 지금 신랑이죠. 남자친구랑 캐나다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진짜 이렇게 막 말하면 엄청 거창한 뭐 운명론자 같은데, 부차드 가든이라고 있거든요. 엄청 큰 꽃 정원인데 거기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한테 나 울산 가면 꽃집 차릴래 이렇게 했어요. 뭐 차려라 그냥 쉽게 얘기했죠. 하고 이제 여행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꽃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취미반으로 이제 베이직반으로 이렇게 듣고 있던 선생님한테 저 꽃집 하려고 가게 계약했어요. 창업반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땀 이렇게 답장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그냥 그때 26에 오픈했으니까 그때는 너무 어렸었고 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이 많이 없었고, 사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꽃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차릴 때만 해도 그런 뭐 쉽게 말해서 감성꽃집 이런 거는 아예 없었고, 딱 페이스북에서 SNS 그 인스타로 넘어올 그때쯤이었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활발하지도 않았었어요. 그 동네에 꽃집 몇 개 있는 그 정도, 이제 저희보다 훨씬 나이대가 있으신 선생님들 하시는 꽃집 그렇게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처음에 너는 나의 꽃이라는 이름 지었을 때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너무 반응이 좋았었어요. 이런 게 합흥동에 생긴다고? 이렇게 손님들도 엄청 많이 오고, 여기는 뭐 하는 데냐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플라워샵 창업을 위해 뭐부터 해야 될지 이것도 많았는데,
일단 창업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멀리 두고 보면은 진짜 막막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막 상상만 하거든요. 이제 뭐 꽃집을 차려가지고 꽃을 팔고 시장도 다니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너무 멀리 두고 보면 안 돼요. 멀리 두고 보면 안 되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위치에서 내가 지금 뭐 시간이 많다면 뭐 이제 꽃도 배우면서 일할 자리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꽃을 배우기 위한 뭐 돈을 또 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뭐 잠깐 짬내서라도 꽃을 배워보고 뭐 책을 읽는 것도 괜찮고 왜냐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힘도 많이 들고 이제 꽃을 배우면서 선생님을 보면은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희 이제 학생분들도 그렇고 뭐 화이장식 기능사라든지 뭐 조금 장기로 들어가는 수업들 들으면 제가 이제 일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자주 보게 되니까 그러면 너무 환상 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취미반을 했을 때는 솔직히 다 재밌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핸드타이트 집중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들으면 그래도 조금 더 알기가 쉽겠죠. 하고 관련 책들 서적 같은 거 많이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유명 플로리스트들이 이제 만든 책 같은 거를 읽어보시는 것도 뭐 크게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창업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버나요? 이 질문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유마풀 기준이라고까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유마풀은 이제 일단 벌써 8년째예요. 그래서 많이 시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든지 간에 이거를 지금 시청하시는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당장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꽃집을 시작할 때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때 2016년에 오픈했고 26살이었거든요. 그때 직장이 월급이 되게 작았어요. 160만 원이었어요. 160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많이 벌기만 하면은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픈을 11월 달에 했는데 두세 달 만에 졸업식이어서 그때도 돈을 좀 많이 벌었었고 그렇게 있다가 어버이날이 오니까 어버이날 한 달에 일단 1,000만 원이 저금이 됐어요. 동장에. 그래서 그때는 84만 원씩 1년 동안 넣어야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딱 찍히니까 그때는 어려서인지 1년 동안 벌 거 다 벌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 뒤로는 그냥 진짜 놀고 싶으면 놀고 뭐 일하다가도 뭐 문 닫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막 이랬었어요. 좀 편하게 막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한 1년 정도 지나고 이제 뭐 이거 꽃집을 할 때 이제 집에서 돈을 빌려서 오픈을 했는데 안 갚아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정신을 또 차리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열심히 돈을 벌었던 것 같은데 뭐 많이 엄마한테 돈을 많이 갚을 때는 막 300만 원도 갚고 못 갚아도 100만 원 갚고 그리고 이제 내 생활하고 요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확실히 해가 가면 갈수록 로스를 줄이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님을 대하는 거 그다음에 장사하는 방법 이런 게 당연히 늘기 때문에 따라서 매출도 당연히 늘고 이제 장사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제일 기본적으로 지키는 게 일단 오픈 마감 시간은 이제 손님이랑 저랑 약속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이 없다고 빨리 문 닫는다든지 예약이 없으니까 늦게 문을 연다든지 이런 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웬만하면은 안 하는 편이고 지금은 일하시는 선생님 계시니까 절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꼭 닫아야 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네이버에다가 무조건 시간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영업 중이라고 떠서 왔는데 문 닫혀 있으면 이거 되게 기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상황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네이버를 일단 먼저 내려요. 그래서 오픈 마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당연히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버는 돈은 당연히 또 많아지겠죠. 그리고 하회장식 기능사 실기 팁.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있는데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라든지 순서가 다 틀려요. 근데 하해장식 기능사는 정확한 형태에 대한 이해라는 분명한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이면 누가 봐도 삼각형, 역티면 누가 봐도 역티, 원추면 누가 봐도 원추, 이런 정확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일단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가 그래서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형태의 이해가 틀려요. 그러면 속도도 당연히 달라지는 거고, 저는 학생분들한테 일단 A는 정확한 센치를 알려드려가지고 그 A를 하고 A에 맞춰서 이제 비율대로 형태를 꽂는 편이에요. 하고 진상손님 대처, 이 이야기도 많았는데 진상 손님이라는 게 내가 진상이라고 느끼면 진상이고 아니라고 느끼면 또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오픈하고 어렸을 때는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하니까 나조차도 이제 손님 반응에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늘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벽에 시장을 가가지고 꽃을 싱싱한 걸 사입을 해가지고 막 다듬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손님이 와서 이 꽃은 시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든 거 아닌데요 하면서 이건 겉잎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손님이 나가면 너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모르면서 저렇게 얘기한다 기분 나빠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는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손님도 오해한 게 아니죠. 모르는 거니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고 꽃을 1년에 한두 번 살까 말까 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봤을 때 이게 겉잎인지 속잎인지 뭔지 모르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 사람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딱히 진상이다 이렇게 느끼는 건 잘 없고 뭐 보통 뭐 시든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 하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속상한 거는 비싸다는 말. 오셔서 꽃다발 얼마예요 하면은 5만 원이 기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비싸다는 말을 저는 어디 가서 뭐 먹어도 사장님한테 비싸다고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비싸다는 기준은 누가 만든 거며 그래서 저한테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안 비싸거든요. 저희는 장사를 이렇게 오래 하려면 한 명한테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적당한 가격선에서 다들 기분 좋게 나가는 게 제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안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속상하죠. 속상한데 이제 그래도 기분 나쁜 티 내거나 이러진 않고 저는 그냥 비싸다. 보통 어머님 아버님 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싸다 이렇게 하면은 안 비싸요 하면서 저희 진짜 자신 있어요. 안 비싸요. 그래서 꼭 예쁘게 해드릴게요 하고 이제 그냥 기분 좋게 보내드리죠. 그리고 꽃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꽃집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꼭 꽃집에서 일을 해보고 차려야 할까요? 경력자들을 뽑는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나요? 이런 게 많은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 꽃을 배우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는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는 선생님들이 딱 준비해 놓은 꽃에 예쁜 작품들을 만들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만 꽃집에서 일을 하면 어떤 날은 정말 꽃다발 하나도 못 만들고 끝나는 날도 있거든요. 청소만 하고 물통만 씻고 정리만 하다 끝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루 동안에 이제 이렇게 오가는 손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장님 장사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꽃을 사입하는 거 꽃을 쓰는 거 나누는 거 이런 아주 소소하게는 뭐 리본 정리하는 것까지 매출 정리, 일별 마감, 식물 정리 뭐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창업반을 배워도 사실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공부로도 못 배우는 거를 일을 하면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저도 저희 창업반 학생분들 다 저희 가게에서 일하라고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죠. 요즘에는 한 명 이제 일하면 월급이 250 정도는 바깥 포함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고 주 6일 일하게 되면은 이제 또 비용은 더 나오겠죠. 월급은. 그래서 1인 꽃집에서 사실 250만 원씩 이렇게 주면서
직원을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직원을 쓰려면 일단 7, 8월 비수기도 좀 안정권에 들어와야 되는데 매출이 보통 꽃집은 비수기, 성수기 가격 차이, 이게 매출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하니까 힘든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구하는 곳도 적어지겠죠. 근데 그래도 꽃집 말고도 뭐 웨딩 쪽이라든지 진짜 허드렛 일이라도 상관없다 하시면 뭐 꽃 시장이라든지 농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다 알아보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희 지금 수강생분 한 분은 여기 울산에서 일광까지 일을 하루에 4시간씩 일하러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창업반 학생분이었는데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일광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했어서 제가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이제 물어봤었는데 정말 괜찮다,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열정이면은 뭐 오픈을, 그런 분들은 오픈하셔도 당연히 잘 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비수기 매출도 어느 정도 잡힐 거고 그러면 이제 1인 꽃집으로서는 크게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우리 쉽게 말해서 버티기라고 하죠. 2, 3년 정도 버티기 해주면 그 뒤에는 뭐 혼자 일하는 거에는 그게 더 잘 돼서 직원을 구하면 좋지만은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직원 공고를 낼 때 경력자 뽑는다고 올리는데 그래도 초보자 분들도 이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열심히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력서도 진짜 내 열정을 한번 읽어달라는 그렇게 그런 열정으로 써주고 그러면 그리고 또 장식 기능사 자격증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식 기능사를 실무에 사용할 거라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 동안 핸드타이드를 이제 수없이 연습을 하고 배웠을 거고 뭐 꽃을 꽂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능사 자격증을 봐요. 경력자분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러면 면접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면접 봤는데 뭐 되게 인상도 좋으시고 진짜 열정이 느껴지신다면 저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 분이라도. 그렇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 권태기 극복 방법. 이거는 작년이 제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작년에 일이 너무 많았었고 정말 너무 많아서 진짜 새벽부터 밤까지 늘 캥해 있고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게 딱 느낀 게 정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도 물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고 그 많은 일들도 다 내가 원해서 잡은 거고 내가 하겠다고 한 거지만은 저는 원래 이렇게 작은 매장이라도 매장에 여기저기 옮기면서 DP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예쁜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감탄하고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보니까 되게 그냥 상업적인 꽃다발 사진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꽃다발 사진, 꽃바구니 사진 이런 것만 찍고 있지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뭐 연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아예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사진도 다 마음에 안 들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지 말까도 생각을 했어요. 애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이제 그만하고 집에서 나도 꽃 사서 보고 애기 키우고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서 다독여주기도 많이 다독여줬고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만두는 거.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을 좀 줄였어요. 일을 줄이니까 훨씬 그러니까 내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을 편안하게 자는 거.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고달프고 그게 계속 이어지면은 조금 쉴 시간이 생겨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여력이 없어요. 쉬고 싶지. 그래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사는 거는 너무 힘든 것 같고 지금은 되게 좋아요. 일을 조금 줄이고 뭐 새로운 걸 좀 도전해 보려고 올해는 그러니까 해마다 목표가 있거든요. 작년은 작년 목표를 이뤘고 힘들었지만 올해는 또 올해 목표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책도 좀 많이 읽고 좀 안 해본 쪽으로 좀 많이 해보고 식물도
원래는 막 이렇게 비싸고 고급 식물, 희귀 식물 이런 건 잘 안 샀어요. 저희는 선물용, 뭐 이제 승진용 이렇게 많이 나가는 잘 안 죽는 화분 위주로 많이 샀었는데, 이번에는 좀 식물 같은 것도 예쁘게 조금 구성하고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볼까 하고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꽃은 다 좋아하긴 하는데 딱 만났을 때 엄청 좋은 건 스위트피, 겨울꽃인데 시장에 스위트피가 나오면 너무 진짜 그날은 너무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 딱 향기가 있거든요. 그 겨울 꽃시장 향기가 딱 느껴지면서 냉장고를 열어도 행복하고 꽃을 싣고 차에 운전을 해도 행복하고 그 향기가 엄청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모든 꽃이 다 예쁘고 뭐 좋아하는 꽃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은 딱 그 계절이 지나서 처음 딱 만났을 때 제일 행복한 건 스위트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트피가 12월부터 나왔나? 그랬는데 우리 거래처 사장님한테 제가 스위트피 나오는 계절도 아닌데 계속 스위트피 주문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스위트피 안 나온다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남의 귀염둥이 선영 사장님한테 계속 그렇게 주문 넣었었는데, 그래서 스위트피 들어온 날에 내가 깔별로 다 챙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첫 스위트피를 만지고 요즘은 또 잘 쓰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딱 10개로 추렸는데 마지막이거든요. 여러 선생님한테 배워야 할까요? 이 질문도, 이거는 실제로 저희 학생분들한테도 많이 듣는 질문이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딱 내가 핸드타이드, 꽃꽂이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이 완료됐을 때 다른 여러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바인딩을 묶고 나면 꽃이 절대 움직이지 않게 꽉 묶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느슨하게 묶어서 포장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끝까지 조정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달라요 이제 스타일이. 그리고 뭐 한 방향으로만 넣어라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X자로 시작해서 다 채워 넣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명의 선생님이 마음에 들었다면은 그 선생님한테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스킬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배우고, 내가 한 60% 정도 다져졌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킬, 그 다음에 색 배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편해졌을 때 이제 예쁜 꽃집, 그 다음에 내가 배워보고 싶었던 그런 꽃집에 가가지고 이 선생님의 스타일을 뭐 단기라든지 원데이라든지 들어보고 또 배우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처음부터 막 여기저기 배우는 건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어떤 분은 막 창업반을 주에 뭐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주의해 저 선생님한테 주의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결국 헷갈려서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다져질 때까지는 한 명한테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 계산서 쪽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뭐 제가 꽃집 할 때 뭐가 어려웠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 되게 많았는데 재능이 없는 것 같다, 뭐 핸드타이드 어렵다, 행복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행복합니다. 일단 요 정도고요. 일단 운영을 매끄럽게 하려면 일단 고객님들이랑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강조하는 거예요. 컴플레인의 80%는 다 소통이 안 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샵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 소통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제 다 찍긴 찍었으니까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